겨울이 깊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순천의 작은 마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50살,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남들과 달랐거든요. 그쪽이 너무 컸어요. 여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28배 만난 여자도 32에 만난 여자도 다 놀라서 도망갔어요. 그렇게 50살까지 혼자였죠. 근데 지금은요. 형수와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3년 전 형이 죽고 형수를 돌봐주다가 사랑하게 됐어요. 48배 형수를. 근데 조카들이 반대합니다. 재혼은 못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몰래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 시작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태수는 형 태철보다 5살 어렸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죠. 형이 25에 나가 건설 일을 시작했고 태수도 따라 나갔습니다. 형은 30에 결혼했어요. 상대는 박미영. 23이었죠. 예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태수도 형수를 좋아했어요. 형수로서요. 형수님, 밥 맛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형수의 미소는 따뜻했죠. 조카도 둘 태어났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태수는 형 가족을 보며 부러웠어요. 나도 결혼하고 싶다. 28배 선을 받습니다. 괜찮은 여자였죠. 3번 만나고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관계를 가지려는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죠. 으악, 이게 뭐예요? 태수의 것을 보고 놀랐어요. 너무 컸던 거예요. 다음 날 중매쟁이가 전화했습니다. 태수 씨, 죄송한데요. 그쪽 여자분이 안 된대요. 왜요? 그게 태수 씨가 너무 크시다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2에 또 선을 봤어요. 이번엔 미리 말했죠. 저 사실은 그쪽이 좀 큽니다. 괜찮아요. 사랑하면 되죠. 여자가 웃었습니다. 관계를 가진 후였어요. 여자가 울면서 떠났죠. 무서워요. 아파요. 안 돼요. 그날 이후 포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구나. 35, 40, 45. 나이만 먹어갔죠. 형이 걱정했습니다. 태수야,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형, 저는 안 할래요. 왜? 내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줄까? 됐어요. 형수도 걱정했어요. 삼촌,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괜찮습니다, 형수님. 50살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건설 일은 열심히 했죠. 돈도 좀 모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매일 혼자였습니다. 불 꺼진 집, 차가운 방 혼자 먹는 밥.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2021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형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촌, 형이 지금 병원이에요. 형?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 났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려갔어요. 형은 중환자실에 있었죠. 트럭이 형 차를 들이받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합니다. 수술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50%예요. 형, 괜찮을 거예요. 태수가 형 손을 잡았어요. 형이 미소 지었죠. 태수야, 내가 만약 안 되면.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영이 좀 부탁해. 친정도 없는 애야. 혼자 남으면. 형, 부탁한다. 동생아. 형은 수술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55의 나이에. 형수가 무너졌어요. 여보, 안 돼요. 여보. 관 앞에서 울부짖었죠. 태수도 울었습니다. 형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형수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조카들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서울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었고 서연이는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힘내세요. 응. 근데 조카들도 바빴죠. 엄마, 저희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48배 나이에.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수는 걱정이 돼서 형수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었죠.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들어가 보니 형수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수님, 달려가서 안았어요. 의식은 있었는데 기력이 없었죠. 삼촌, 형수님,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모르겠어요. 며칠째. 형수님은 며칠 밥도 못 먹은 것 같았어요. 안 됩니다. 태수는 형수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부엌에 가서 죽을 끓였어요. 형수님, 조금씩 드세요. 고마워요, 삼촌. 한 숟가락씩 떠먹였죠. 형수가 드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둘 순 없어. 그날부터 매일 찾아갔어요.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들러서 아침 챙겨드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러서 저녁을 챙겨드렸죠. 한 달쯤 지났습니다. 형수가 말했어요. 삼촌, 이렇게 매일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삼촌도 혼자 사시는데 저 때문에. 형수님, 저는 괜찮습니다. 태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이 근처로 이사 올까 해요. 네. 왜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면 형수님 챙기기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삼촌, 저 때문에 이사까지 하시면. 아닙니다. 제 집도 좀 낡았어요. 마침 잘 됐죠. 형수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마워요, 삼촌. 한 달 후였어요. 태수는 형수네 집에서 도보 5분 거리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형수님, 이사 왔어요. 삼촌, 정말 이사 오셨네요. 네. 이제 매일 올게요. 그날부터 태수는 아침 저녁으로 형수네를 들렀죠. 형수 상태를 확인하고 밥도 챙겨드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형수가 말했어요. 삼촌, 제가 삼촌 집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형수님,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삼촌은 혼자 사시니까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가끔 가서 청소하고 빨래도 해드릴게요. 형수님, 저도 집에만 있으면 애들 아빠 생각만 나서 밖에 나가는 게 나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형수가 태수 집에 왔어요. 청소를 했죠. 빨래도 했습니다. 삼촌, 집이 너무 더럽네요. 혼자 사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올게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 매일이 됐어요. 형수는 태수 집에 와서 청소하고 밥도 해줬죠. 삼촌, 저녁 드세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도 같이 했어요. 저녁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눴죠. 9시쯤 되면 형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2022년 1월이었죠. 설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랑 서연이가 온다고 연락했어요. 엄마, 우리 설에 갈게요. 형수가 기뻐했죠. 그래, 어서 와. 태수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삼촌도 오세요. 같이 명절 보내요. 그래야죠. 설날이었어요. 태수는 형수네 집에 갔습니다. 민준이랑 서연이가 반겼어요. 삼촌, 민준아, 서연아, 잘 지냈니? 네. 같이 차례를 지냈죠.
밥도 같이 먹었어요. 삼촌, 엄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삼촌 아니었으면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삼촌. 사흘 후 조카들은 돌아갔습니다. 형수와 태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이었어요. 태수 핸드폰이 울렸죠. 형수였습니다. 삼촌, 배가 너무 아파요. 형수님,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 갈게요. 태수는 뛰어갔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형수네 집에 도착했죠. 형수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수님, 삼촌, 배가,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병원 가야 해요. 태수는 형수를 업었습니다.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달렸어요. 환자 왔습니다. 의사들이 형수를 진찰했습니다. 맹장염이네요. 터지기 직전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해요. 그럼 빨리요. 형수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태수는 밖에서 기다렸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복막염으로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는 병실로 옮겨졌어요. 태수는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수가 깼어요. 삼촌, 형수님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삼촌 아니었으면 다행입니다. 형수가 태수 손을 잡았어요. 삼촌, 정말 고마워요. 삼촌 없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당연한 겁니다. 삼촌, 형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그때 태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참 좋은 분이야. 형수는 일주일 입원했어요. 태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밤늦게까지 있었죠. 삼촌, 집에 가서 쉬세요. 일도 하시는데 힘드시잖아요. 괜찮습니다. 형수님 혼자 두고 못 갑니다. 삼촌, 형수가 태수를 봤습니다. 뭔가 다른 눈빛이었어요. 일주일 후 형수가 퇴원했습니다. 형수님, 한동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밥 좀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삼촌. 태수는 더 자주 형수네를 찾았어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형수를 돌봤습니다. 2022년 6월이었습니다. 장마철이었죠. 태수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2층 발판에서 자재를 옮기고 있었죠. 갑자기 발판이 미끄러졌어요. 으악! 태수가 떨어졌습니다. 김대리,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태수는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동료가 형수한테 전화했어요. 형수님, 태수 씨가 사고 났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현장에서 떨어졌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형수가 달려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손이 떨렸어요. 삼촌, 제발 괜찮으셔야 해. 병원에 도착했죠. 태수는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삼촌, 의사가 말했어요.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왼쪽 정강이뼈가 부러졌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태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형수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삼촌, 괜찮을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삼촌, 제발. 3시간 후,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3달 정도 안정이 필요해요. 깁스하고 목발 짚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수는 병실로 옮겨졌어요. 형수는 밤새 태수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깼어요. 형수님, 삼촌, 깨셨어요? 네, 여기가 병원이에요. 현장에서 떨어지셨어요. 아, 다행히 큰 일은 없는데 석 달 동안 안정해야 해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형수가 울었습니다. 형수님, 무서웠어요. 삼촌이 다쳤다고 해서 정말 무서웠어요. 태수가 형수 손을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없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죠. 태수는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형수님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줬죠. 형수님,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삼촌이 입원했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형수님, 삼촌이 제 수술할 때 밤새 지켜주셨잖아요. 저도 그래야죠. 태수가 형수를 봤습니다. 형수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한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태수가 퇴원했습니다. 근데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었어요. 목발을 짚어야 했죠. 형수가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매일 가서 돌봐드릴게요. 형수님, 괜찮습니다. 왜요? 삼촌 혼자 어떻게 해요? 밥도 해드려야 하고 청소도 해야죠. 감사합니다. 형수는 아침 일찍 태수 집에 왔어요. 아침, 점심을 챙겨주고 저녁도 챙겨줬습니다. 청소하고 빨래도 했어요. 형수님, 너무 힘드시면 안 하셔도. 아니에요. 삼촌한테 빚졌는 걸요. 제 수술할 때 삼촌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건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랑 서연이가 또 왔어요. 엄마, 어서 와. 태수도 형수네 집에 갔죠. 목발을 짚고, 삼촌, 다리는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았어. 다행이에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삼촌, 엄마가 계속 삼촌 돌봐드렸다면서요? 응. 형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어. 감사해요, 삼촌. 서연이도 말했어요. 삼촌도 엄마 수술할 때 돌봐주시고, 엄마도 삼촌 다쳤을 때 돌봐드리고, 정말 좋은 가족이네요. 태수와 형수가 서로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가족. 추석이 지나고 조카들은 돌아갔어요. 태수 다리도 많이 나았죠. 2달쯤 지나니까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형수가 말했습니다. 삼촌, 이제 다리도 다 나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매일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2~3번만 와서 청소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근데 이상했어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형수님이 매일 안 오시면 외롭겠네. 형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 외로웠습니다. 삼촌 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2024년 봄이었습니다. 형이 돌아가신 지 2년 반이 지났어요. 태수와 형수는 여전히 자주 만났죠. 형수는 일주일에 3~4번 태수 집에 와서 청소하고 밥 해주고 같이 저녁 먹고 이야기 나누고 9시쯤 되면 형수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태수가 형수를 보는데 심장이 뛰었습니다. 솔직히 자주 그랬죠. 형수님, 왜 이렇게 예쁘지? 형수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고개를 저었죠. 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삼촌, 참 좋은 분이야.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두 사람 다 자기 감정을 숨겼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형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됐어요. 3년상이 끝났죠. 그날 오전 형수와 태수는 형 묘소에 갔습니다. 여보, 3년 됐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형수가 울먹였어요. 태수도 말했죠. 형수님 잘 모시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묘소를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죠. 형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형수님 도착했습니다. 고마워요, 삼촌. 형수가 차에서 내리려다가 멈췄어요. 삼촌,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네. 둘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형수가 차를 내왔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가 먼저 말했어요. 삼촌. 네, 형수님. 이제 3년상이 끝났어요. 네. 저 삼촌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형수가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삼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장이 쿵했어요. 형수님, 저는 요즘 삼촌이 자꾸 생각나요. 제 수술할 때도, 삼촌 다치셨을 때도, 삼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삼촌은 애들 아빠 동생이고, 저는 아내였고, 형수님, 미안해요. 이상한 말해서 태수도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닙니다. 네, 저도 형수님을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형수가 태수를 봤죠. 정말이에요? 네. 형한테 미안하지만 형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형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태수 옆으로 왔어요. 가까이 앉았죠. 삼촌, 형수님, 무서워요. 저도 무섭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네.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형수가 태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도 형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서로를 봤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들렸죠. 형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태수도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키스했어요. 짧은 키스였습니다. 형수가 물러났죠. 미안해요, 삼촌. 제가 왜 그랬지. 형수님, 삼촌, 저 오늘 이상해요. 태수가 형수를 다시 안았습니다. 형수님, 저도 같아요. 저도 형수님을 사랑합니다. 삼촌,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길었습니다. 깊었죠. 태수가 형수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삼촌, 오늘, 제발, 형수님, 근데 저는 삼촌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날 밤, 둘은 선을 넘었습니다. 형수가 태수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둘 다 떨리고 있었죠.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네. 삼촌. 태수가 형수를 안았습니다. 키스했어요. 천천히 옷을 벗기기 시작했죠. 형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셔츠를 벗겼어요. 바지도 벗겼죠. 그리고 태수의 것을 봤습니다. 형수가 숨을 삼켰어요. 정말 엄청 크네요. 말을 더듬었죠. 형수님 무서우시면 안 해도. 아니에요. 형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이렇게 큰 걸 어떻게. 형수님,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근데 괜찮아요. 형수도 옷을 벗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형수님, 아프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움찔했어요. 아, 형수님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계속해요.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형수가 이를 악물었어요. 삼촌 너무 커요. 죄송합니다. 뺄까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땀이 났습니다. 형수 이마에도 태수 등에도 10분쯤 걸렸어요. 겨우 반쯤 들어갔습니다. 형수가 숨을 헐떡였죠. 삼촌 잠깐 쉬어요. 네. 멈췄습니다. 형수가 태수를 봤어요. 삼촌 미안해요. 제가 좁나 봐요. 아닙니다, 형수님. 제가 너무 큰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익숙해질 거예요. 5분쯤 쉬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조금씩 천천히. 형수가 신음했습니다. 아, 삼촌, 형수님, 너무 아프시면 괜찮아요. 계속 해요.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30분쯤 걸렸습니다. 마침내 다 들어갔어요. 형수가 눈물을 흘렸죠. 형수님 우세요? 아니에요. 행복해서 그래요. 형수님, 삼촌, 이제 움직여도 돼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태수를 꽉 안았어요. 아, 삼촌, 좋아요. 형수님, 삼촌, 사랑해요. 저도, 형수님, 사랑합니다. 처음엔 아파했던 형수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삼촌, 더 해줘요. 형수님, 1시간쯤 걸렸어요. 끝났죠. 형수는 땀을 흘리며 태수 품에 안겼습니다. 삼촌, 힘들었지만 정말 좋았어요. 형수님, 이제 우리 진짜 한 몸이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50살에 처음으로 한 여자와 하나가 됐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형수와. 형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삼촌. 둘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형수가 움직였어요. 삼촌, 네, 또 하고 싶어요. 형수님, 아프실 텐데.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형수가 태수 위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앉았어요. 아, 형수님, 천천히 하세요. 네. 이번엔 형수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점점 빨라졌어요. 아, 삼촌,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형수님, 삼촌, 더 세게. 태수가 형수 허리를 잡고 움직였습니다. 형수가 소리를 냈어요. 아, 삼촌. 30분쯤 걸렸습니다. 또 끝났어요. 형수가 태수 위에 쓰러졌죠. 삼촌, 너무 좋아요. 형수님, 삼촌, 사랑해요. 정말, 저도 사랑합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또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형수가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삼촌, 아프지 않아요. 정말 좋아요. 형수님,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삼촌이랑 새벽 5시쯤 됐습니다. 세 번째가 끝났어요. 둘 다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아침 10시쯤이었어요. 태수가 먼저 깼습니다. 형수가 옆에 누워 있었죠. 나체로. 꿈이 아니구나. 형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정말 예쁘시다. 형수도 눈을 떴습니다. 삼촌. 네, 형수님. 어젯밤 꿈이 아니죠? 네, 꿈이 아닙니다. 형수가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형수가 태수를 안았습니다.
삼촌, 어젯밤에 3번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니에요. 좋았어요. 정말 형수가 태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삼촌, 지금도 하고 싶어요. 형수님, 몸이 아프실 텐데 괜찮아요. 삼촌이면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 둘은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서로를 느끼면서 삼촌, 사랑해요. 저도 형수님, 1시간쯤 걸렸어요. 끝나고 같이 샤워했습니다. 샤워실에서도 참지 못했어요. 벽에 기댄 채로 또 했죠. 아, 삼촌, 여기서도 형수님, 너무 예쁘십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형수님 많이 드세요. 네. 근데 삼촌, 오늘 힘 많이 쓰셨는데. 둘은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았어요. TV를 보다가 형수가 태수 무릎에 머리를 베었습니다. 삼촌,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형수님, 알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꿈이라도 꿔봐요. 저녁이 됐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밤이 됐죠. 또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밤. 형수는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삼촌, 이제 전혀 아프지 않아요. 다행입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요. 삼촌이라서 밤새 3번 더 했습니다. 사흘째 형수가 말했어요. 삼촌,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녁에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태수는 낮에 자기 집에 갔고 저녁에는 형수가 왔어요. 밤을 함께 보내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형수가 달라졌습니다. 더 적극적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형수가 왔는데 옷차림이 달랐어요. 얇은 원피스, 속옷도 특별한 걸 입었죠. 형수님, 삼촌, 어때요? 예쁘십니다. 이거 삼촌 보여드리려고 샀어요. 그날 밤은 더 격렬했습니다. 형수가 주도했어요. 삼촌, 제가 할게요. 형수님, 형수가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아, 삼촌, 이렇게 하니까 더 깊이 들어가요. 형수님, 삼촌, 좋아요. 너무 좋아요. 2주가 지났습니다. 형수가 또 변했어요. 다양한 걸 시도했습니다. 삼촌, 오늘은 이렇게 해봐요. 형수님, 서로를 탐닉했어요. 낮에도 참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형수가 청소하러 왔다가 갑자기 안겼어요. 삼촌, 지금 하고 싶어요. 형수님, 낮인데 괜찮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거실 소파에서 했습니다. 아, 삼촌, 낮에 하니까 더 자극적이에요. 형수님, 3주째 형수가 말했어요. 삼촌, 이제 형수님 말고 다르게 불러주세요. 네, 뭐라고요? 미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면 여보라고. 형수님, 아니, 미영씨. 아니에요. 여보로. 여보. 형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여보. 그날 밤.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여보. 새로운 호칭이 더 흥분되게 만들었어요. 여보. 더 세게. 여보. 좋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여보.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이었어요. 둘은 완전히 서로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사랑을 나눴어요.
주말엔 하루에 5번도 했죠. 여보, 우리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행복하니까요. 저도 행복해요. 여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설이 다가왔어요. 1월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설에 갈게요. 형수가 당황했어요. 민준아, 올 거야? 네. 서연이도 같이 가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형수가 태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애들이 와요. 괜찮습니다. 조심하면 돼요. 근데 제 물건이 여보 집에 좀 있는데 천천히 정리하면 됩니다. 여보, 설 전까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싫어요. 일주일이나 참아야죠. 여보, 오늘 밤 만나요.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그날 밤 형수가 왔습니다. 일주일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 더 절실했어요. 여보,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보, 일주일 동안 어떡해요? 저도 보고 싶을 겁니다. 더 세게 기억하고 싶어요. 그날 밤 3번을 했습니다. 새벽까지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형수 물건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어요. 칫솔, 화장품, 옷 몇 벌. 다 형수 집으로 옮겼죠. 설 전날, 민준이랑 서연이가 왔습니다. 엄마, 어서 와. 태수도 형수 집에 갔어요. 삼촌, 민준아, 서연아, 잘 지냈니? 네, 같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차례도 지내고 밥도 먹고. 근데 민준이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엄마, 표정이 정말 밝으시네요? 그래. 네. 뭔가 달라 보여요. 서연이도 말했죠. 맞아요. 엄마 예뻐지신 것 같아요. 형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태수와 형수가 눈을 마주쳤어요. 민준이가 그걸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저녁 먹을 때였어요. 태수가 형수한테 반찬을 집어줬습니다. 형수님,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삼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근데 민준이 눈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부부 같은데. 밤이 됐습니다. 민준이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엄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멈췄어요. 엄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여보, 여보. 민준이가 얼어붙었어요. 엄마가 누구한테 여보라고?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준이는 화장실에 갔죠.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계속 엄마와 삼촌을 쳐다봤죠. 설이 지났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준이와 서연이가 떠났어요. 형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휴, 다행이다. 태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애들 갔어요. 다행입니다. 오늘 저녁에 볼까요? 네, 그래요. 근데 민준이는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순천 시내 카페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확인해 봐야겠어. 저녁 6시쯤이었어요. 민준이는 엄마 집 근처로 갔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7시쯤 삼촌이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삼촌이 왜? 1시간쯤 지났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민준이는 조용히 집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삼촌 목소리였어요. 민준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여보, 확인해 보세요.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였습니다. 민준이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죠. 민준아? 엄마, 저 핸드폰을 두고 가서. 민준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태수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었죠. 둘이서 먹던 흔적.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삼촌이랑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젯밤에 들었어요. 엄마가 누구한테 여보라고 하는 거. 설마 삼촌이에요? 침묵. 엄마, 대답하세요. 미안해. 민준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준아, 삼촌은 아빠 동생이에요. 어떻게 아빠 아내를.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삼촌, 아빠가 얼마나 삼촌 아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부탁하신 게 이런 뜻이었어요? 아빠는 삼촌을 믿고 엄마를 부탁하신 건데.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민준아, 엄마도요.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재혼하실 거예요? 그건, 재혼은 절대 안 돼요. 절대.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서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삼촌이랑 사귀고 있어. 뭐? 내가 직접 봤어. 엄마 집에서 둘이 저녁 먹고 있었어. 엄마가 삼촌한테 여보라고 불렀어. 다음 날, 서연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 집으로 왔어요. 민준이도 있었죠. 엄마, 서연아. 서연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서연아, 정말이에요? 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엄마.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서연아, 삼촌은 아빠 동생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럼 왜요?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엄마는 정말 외로웠어. 아빠 떠나고 혼자 남아서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 그래도 삼촌은 안 되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삼촌이 엄마가 죽을 뻔했을 때 살려주셨어. 삼촌이 다쳤을 때 엄마가 돌봐드렸고. 그러다 보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우리는 인정 못해요. 민준아, 엄마, 삼촌이랑 헤어지세요. 제발이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플까요? 형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이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우리는 삼촌을 어떻게 봐요? 재혼은 절대 안 돼요. 그냥 헤어져 주세요. 형수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헤어질게. 그날 밤, 형수가 태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삼촌, 네,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겠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엄마인데 애들한테 이럴 순 없어요.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삼촌. 저도 당신 사랑해요. 진심으로. 근데 애들이.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형수님, 삼촌, 행복하세요. 당신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0살에 처음으로 사랑했는데 끝났습니다. 형수도 울고 있었어요. 방에서 혼자 애들 몰래 삼촌, 미안해요. 사랑해요. 7월, 태수는 다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형수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외로웠습니다. 형수 생각이 매일 났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형수 없는 침대, 혼자 자는 밤, 텅 빈 집, 여보, 보고 싶습니다. 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태수 생각을 했어요. 울었죠. 보고 싶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함께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서로의 손길, 서로의 목소리, 서로 함께한 밤. 어느 날, 형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 싶어요. 태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답장했어요. 저도요. 만날 수 있을까요? 조카들이 애들 모르게요. 제발 죽을 것 같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요. 태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당신 없으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어요. 내일 오후 3시 순천역 앞 카페. 다음 날 태수는 카페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3시가 됐어요. 형수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야위었어요. 여보, 여보.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봤죠. 형수가 먼저 울었습니다. 삼촌, 보고 싶었어요. 너무. 저도요.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형수가 태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혼은 못하지만 이렇게 가끔 만날 순 있잖아요. 여보, 제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매일 밤 울어요. 당신 생각하면서. 태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럼 몰래 만나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태수가 고민했어요. 형한테 미안했습니다. 조카들한테도 미안했어요. 근데 형수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형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삼촌. 가까운데 모텔이 있습니다. 네. 둘은 카페를 나와 모텔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안았어요. 여보, 여보. 6개월 만에 입맞춤.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옷을 벗겼어요. 급하게.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전이도 없이 바로 시작했어요. 6개월 만이었죠. 아, 여보. 그리웠어요. 저도요. 격렬했습니다. 그리움을 표현하듯. 자기야 더. 세게. 아, 너무 좋아. 30분쯤 걸렸어요. 끝났습니다. 둘 다 땀을 흘리며 안고 있었어요.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형수가 태수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다음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한 달 후요. 한 달. 너무 길어요. 참아야죠. 여보, 한 번 더 해요. 기억하고 싶어요. 더 격렬했습니다. 한 달을 기억해야 하니까. 여보, 잊지 마세요. 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저녁 7시쯤 됐어요. 모텔을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당신도. 11월 지금입니다. 태수와 형수는 여전히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조카들 몰래요. 재혼은 못했습니다. 조카들이 절대 반대하니까요. 같이 살지도 못해요. 각자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죄책감은 있습니다. 형한테도 미안하고 조카들한테도 미안합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50살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형수님도 그렇대요. 여보, 당신 만나서 다시 살아났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카들도 반대하죠. 근데 우린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50살이든 60살이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도 있습니다. 금기의 사랑도 있죠. 그냥 진심이면 됩니다. 우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